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법무법인 라움의 대표 변호사이신 부종식 변호사님을 모시고 계속해서 집합건물 분쟁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집합건물 분쟁 사건으로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부종식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요? 이런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바꿀 때, 변경할 때 이루어지는 판결 형태예요. 보통은 판결을 대법관 한 3분이 판단하시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나 네.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때, 네. 그럴 때 전원합의체, 즉 대법관님 전원 14분입니다. 네. 14분이 모두 모이셔서 네. 여기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은 전원합의체가 되려면 전체 14분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시고 네. 그 3분의 2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하시면 네.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이 전원 합의체 판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사건일 것이죠. 때 이렇게 하는 거네요. 네. 근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기에 이렇게 전원 합의체 판결을 또 받아야 됐던 그런 사건이었나요? 네. 이게 집합건물 사례 중에서 전원합의체가 나온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안인데요. 네. 이게 이제 사안은 이렇습니다. 어떤 상가 건물인데 네. 1층 상가 점포 몇 개를 구입하셔서 네. 여기에 골프 연습장을 만드십니다. 네. 근데 골프 연습장 만들면서 그 앞에 있는 로비 있잖아요. 네. 상가 들어가면 로비. 네. 로비에다가 프론트하고 그 다음에 자판기도 넣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퍼팅 연습 시설도 놓고 네. 마치 자기 전용 구간처럼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어서 관리단에서 네. 이거는 당신만 쓰는 게 아니고 전체가 쓰는 공간인데 네. 당신이 이렇게 전용처럼 쓰고 있는 거 이건 잘못됐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거기는 다 치우고, 이게 인도 청구거든요. 네. 다 치우고 그리고 그 시설물들을 사용한 기간 동안에 부당이득을 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저희들도 많이 보잖아요. 건물에 들어가다 보면은 분명 1층 상가 전체를 그분이 뭐 하는 건 아닌데 뭐 프론트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봤는데, 오히려 이제 사실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왜 종전 대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부정했던 건가요, 이게? 네, 바로 이 장면, 부정했던 것이 이번 판결로 바뀐 겁니다. 네. 이 전원합의체인데 네. 이 종전 판결에서 부정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정공무님 집이 있고 네. 저희 집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앞에 공용 도로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정공무님이 쓰레기통이나 가재도구를 네. 그 앞에다가 도로에다가 쌓아놓고 네. 계시는 거예요. 네. 여기를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 활용하시고 계시는 게 도로인데 네. 활용하고 계시는 것을 나한테 있어서의 손해가 되는 것이냐. 이 부당이득이라고 한다는 것은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나한테 어떤 손해가 생겨야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공용 부분을 자유롭게 쓰는 것 자체가 네. 곧바로 나한테 손해냐. 네. 종전 대법원들은 이건 손해는 아니다 봤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득을 얻고 있는 것 자체가 좀 탐탁치는 않아요. 네. 좀 꺼림직하긴 하고 네. 바람직하진 않지만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구분수자들이나 관리단에서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것은 이것은 손해 요건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게 종전의 일관된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네. 그게 이번에 바뀐 거예요. 근데 왜 이번 사건에선 특이하게 부당이득 청구를 관리단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네, 요거는 이제 손해라는 것을 네. 굉장히 이제 달리 본 겁니다. 종전에는 손해라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익설이라고 하거든요. 차익설이 뭐냐면 어떤 행위에 있었을 때 그 행위 이전하고 행위 이후하고 비교해서 네. 이런 행위 때문에 나의 수익이 많이 떨어졌다 라고 하면 그 차익만큼이 손해였거든요. 네네네. 이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나는 어차피 그 로비를 지나가지고 올라가면 끝이기 때문에 네. 크게 손해가 없어요. 네. 이 손해가 없었기 때문에 종전에는 손해가 없다라 봤는데 지금 바뀐 대법원 전합의체 판결에서는요,
일반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이런 프런트나 이런 자판기나 이런 설치가 되어 있는 바람에 다른 구분 소유자들도 여기를 그 자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기 때문에 네. 이것 자체를 손해를 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개인이 아닌 단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게 된 건가요? 원래는 사실은 뭐 관리단이 아니라 그 다른 상가, 1층에 다른 상가 하는 사람들이 뭐 청구를 했다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전체 관리단에서 이걸 좀 청구를 했다는 게 조금 의아한데요.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네, 요 부분은 사실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바꿨다기보다는 네. 명확하게 해준 겁니다. 아. 즉, 이번 판결이 선언을 해준 거예요. 아, 관리단도 가능하다라는 네. 것입니다. 관리단도 가능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구분 소유자들 개개인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관리단이 어떤 채권을 양도받아서 네. 또는 위임을 받아서 청구하는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도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 그건 아니고 구분 소유자 개개인은 개개인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관리단도 독자적으로 관리에 기해서 관리권에 기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이제 뭔가 정당한 권한을 특별히 받지 않고 공용 면적이나 아니면 뭐 주차장, 그다음에 로비 등을 마음대로 이제 사용을 한다면 관리단에서 바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된 거죠. 근데 종전에는 일단 손해도 부정했었기 때문에 네. 저 사람이 저런 이득을 받고 있는 게 솔직히 배는 아프지만 네.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연 관리단이 독자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명확하게 해준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 관련된 소송이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네. 지금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적법한 관리인이 없습니다. 네. 어떤 건물에 네. 이 적법한 관리인이 없는데 관리인을 주장하는 사람이 네. 그 주차 관리 업체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임대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대 수익을 받아가지고 뭐 관리단에 쓸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요. 네. 이 경우에 적법한 관리인이 적법한 주체가 아닌 사람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네. 관리단 입장에서는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도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아.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의 어떤 그 손해는 무엇이냐?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임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차임에 대해서는 그 이 대법원 전환체 판결에서의 어떤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네. 보충 의견에서 대법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이 차임을 산정할 때는 전유 부분에 비해서 산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일용의 기준을 설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주차장이나 고용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임료 차임 상당액을 보통 차임 같은 경우는 점포를 임대할 때 그 임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고용 부분을 임대할 때 과연 얼마의 차임 생기는가에 대해서 의문이었었어요. 네. 이런 경우에 그 점포에 준해서 판단해라. 즉 점포 한 호실당 몇 제곱미터면 얼마 네. 나오잖아요. 네네. 여기에 준해가지고 이 고용 부분 몇 제곱미터 얼마 이렇게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잘 이쪽 부분을 몰라서 이제 질문을 하나 정도 드려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건물이 벌써 한 20년 정도 된 건물인데 20년 동안 이 사람이 뭐 이미 지금 이제 이번에 판례가 나왔는데 20년 동안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중앙 로비나 이런 것들 점거하면서 계속 사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관리단에서 지금 청구를 하게 되면 20년치가 전부 다 청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판결이 이제 났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일어나는 일들만 청구가 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네. 따라서 소제기할 때부터 소급해서 10년치 거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결국은 사용했던 그 기간 10년치의 비용을 결국은 다 뱉어내긴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했던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 비용 중에서 만약에 뭐 주차장 같은 경우를 한다면 네. 이게 주차 시설을 임대하면서 소유자들이 여기에 이익을 얻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빼겠죠. 그건 결론적으로 아마 그 주차 업체나 거기 점거하고 있던 사람이 받은 어떤 실질적인 수익, 실제로 얻은 수익을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거 아무튼 지금 난리겠네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변호사님 이제 더 바빠지시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도 벌써 마침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판결 때문은 아니고 이 판결 직전에 네. 유산 사건 수임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힘을 얻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분 수자들이 하는 것보다 관리단에서 하되, 네. 저는 관리단이 하는 건 맞지만 소유자들로부터 이런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을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런 양도 절차 필요 없다, 이게 나온 것이죠. 굉장히 수월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앞으로 또 더욱더 많은 승소의 시간들을 또 누리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정보 나눠주셔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또 이게 또 오늘 이 시간이 좀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